경제신문을 읽어줘. 25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동산 집도 안 보고 계약한다. 강남 3구 묻지마 매수 쏟아져. 잠실 주공 5단지 31억 7천의 신고가 거래. 압구정 현대도 50억의 손바뀜. 영등포 양천구도 잇따라 신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린 후 과열. 서울 국민평형 매매가 14.4억, 거래량 6개월 만에 5천 건 돌파.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남은 건 투자하기 애매한 것들이에요.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잠실 삼성대치, 청담뿐만 아니라 반포, 압구정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모두 뛰고 있다. 강남 상구에 이어 마영성, 영등포, 양천, 동작구 등에서도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평균 매매가는 14억 3,895만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집값 급등세가 확산하자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는 마영성과 경기 과천시, 영등포, 양천구 등 재건축 단지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발 집값 상승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서울 면적 27% 거래 제한. 원밸리 나인원 한남도 갭투자 못한다. 강남 3구랑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확대 지정. 강남 집값 급등의 초강숙 잠상대청에서 4개구 전체를 확대. 신고가 행진, 고가 아파트 많은 반포, 용산도 규제 지역으로 포함. 한 달 만에 번복. 혼란 부추겨 시장 불안해서 선제 조치를 하지만 냉온탕 오가며 정책 신뢰 잃어. 이사 계획 짜던 사람들 날벼락. 이쪽 동네는 아직 안 오른 단지가 더 많은데 왜 집값이 폭등한 잠실, 반포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 계획을 짠 사람이 모두 난립니다. 강남구 수성에 사는 회사원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19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 거래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발표해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실거주를 제외하고 이른바 갭 투자가 원천 불가하고 실거주자도 기초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매수할 수 있다. 불붙은 강남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만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어 지역 주민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도심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거는 오세훈이 좋게 봤는데, 오세훈이 명태군이 그 건을 잠재우려고 아니면 대선 나가려고 아마 뻘짓거리 하다가 이상한 짓 한 것 같아요. 본인도 대치동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살고 있고.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확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다. 지정기간은 오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권이고 필요하면 연장되겠네요.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6제곱미터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이다. 2년 이상 실거주할 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에휴, 오세훈이. 아휴, 우두머리 하나 때문에 서울 시민 전체가 아주 힘들어지고 있네요. 이사 계획 아마 다 잡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약발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으나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단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정 효과도 반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1년 반 만에 공매도 부활, 외국인 투자자 돌아올까? 31일 재개 앞두고 시스템 구축, 불법 무차입 공매도 원천 봉쇄, 과거 외국인 귀환의 증시 활성화, 2차전지 로봇 공매도 타깃 우려.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반감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 후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엔 공매도 거래 주체인 국내 주요 증권사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대거 참석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거래 방식이다. 과거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컸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공매도 재개 때문에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피해 우려로 해서 급락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된 외국인이 국내 증시 매수에 나선 것이 많았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외국인은 재개 후 약 3개월간 10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복귀는 증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재개 3개월 후 각각 13.9%, 2.7% 상승했다. 다만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고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적 등 펀더멘털의 개선 없이 주가가 급등한 업종 투자는 유의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2차전지, 로봇, 방산, 조선 등이 꼽고 있다. 2차전지는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볼 수 있는 대차 잔액이 여전히 많다. 우선주를 제외하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프추엠, LNF, 시가총액 대비 대차 잔액 비율이 가장 높다. 최근에 삼성 SDI도 2조 원의 위성증자를 때렸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약 3조 원인가 상당한 금액이 위성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SDI는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위성증자를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한 20배 정도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위성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로봇 관련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용은 각각 올해 90%, 97% 급등했다. 이은택 KB증권연구원은 로봇 방산 등 주도주가 공매도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도주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월 만에 6만전자 탈환, 코스피 반등 기대 커진다. 19총 1위 삼성전자 상승세 지속, 외국인 나흘간 1.5조 사들여, 고객은 상장사 1분기 실적 추정치, 한전기술, 이노스 첨단 소재 주목, 순이익 전망 늘었는데 주가 하락. 지난해 8월 이후 하향세를 거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실적 전망치가 반등하기 시작하자 국내 증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적과 주가가 키 맞추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주가가 눌려있는 유망주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실적 예상치가 고개를 들자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2015년, 16년, 24년 상반기에도 실적 추정치 하락에
마무리된 뒤 국내 증시가 반등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반등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당장은 주가가 눌려 있지만 실적 추정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둘 때란 증권가의 조언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이후 이달 19일까지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10% 이상 증가했지만 주가 상승률은 10% 미만인 기업은 한전기술, 이녹스 첨단 소재, LG전자, 대웅제약, 파커시스템 등이다. 이 중 순이익 컨센서스가 가장 늘어난 기업은 한전기술이다. 순이익 예상치가 18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이다. 이녹스 첨단 소재. 다음 종합면 미국 손대는 서학개미, 중국 금으로 머니무브. 서학개미 한 달 새 200억 불 매도, BYD, 샤오미 등 중국 기술주로 환승. 홍콩 항생테크 지수 올 들어 30% 상승. 안전자산 금 매수액도 고공행진. 유럽 미 채권 등 분산 투자해야 일각 M7 미국 경제 여전히 견조. 미국 증시만 바라보던 서학개미들이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달 18일 기준 951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전 1029억 달러에 비해 7.59% 감소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올 들어 미국 증시가 흔들리자 다른 국가 증시로 갈아타는 개인 투자자가 늘었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던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공지능 딥시크 쇼크 이후 샤오미, 알리바바, BYD 등 중국 기술주가 급등한 영향이다. 올 들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7.94%, 3.29% 떨어지는 동안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홍콩 항생 지수는 30% 넘게 올랐다. 국내 투자자의 중국 홍콩 주식 보관액은 지난 1월 26억 달러에서 현재 34억 달러로 급증했다. 불과 두 달 만에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많이 보유한 중국 주식은 BYD, 탄센트, 알리바바 순이었다. 강남의 한 PB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산가들은 중국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며 올 들어 중국 비중을 높이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유럽 주식에 눈여겨보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도 많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비중은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 AI 관련 기업의 실적이 견조하고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아직 탄탄하다는 이유에서다. 문남중 대신증권연구원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다음 달 이후 다시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